안녕하세요, 필라테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필라테스의 대표기구 4종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기구 필라테스 하기에 앞서 유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구들은 전부 고정되어 있는 물체예요.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내 몸에 맞게 먼저 변환해 주신 다음에 동작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동작을 과도하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라든지 과한 스트레칭 동작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테스의 동작들은 초급자별, 중급자별, 고급자별 다 다르게 들어가실 건데요.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어떻게든 수행해보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호흡과 그리고 올바르게 동작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고요. 네, 중급자분들은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일 텐데요. 중급자분들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자분들은 더욱 다양한 동작을 진행하실 게 아닌 다시 기초 동작,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동작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돌아보시면 더욱 다양하고 색다른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필라테스 대기구 4종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배워볼 대기구는 필라테스의 대표기구 캐딜락이고요. 창시자 조셉 필라테스가 처음으로 개발한 기구입니다. 캐딜락에서는 이 거대한 사각 케이지 안에서 매달리거나 눕거나 아니면은 열이 좌우 방면으로 빠져가지고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왼쪽부터 핸들, 손잡이, 양털로 된 퍼지, 천장의 폴을 지나서 수많은 고리들과 스프링, 그리고 나무로 된 바까지 굉장히 많은 부품이 달려 있는데요. 저와 같이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필라테스에서 제일 많이 잡는 기구 푸시스루바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푸시스루바는 이렇게 시계추 모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기구고요. 이 시계추 모양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척추를 부드럽게 굴곡하고 하고 내쉬면서 신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구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예요. 그리고 푸시스루바를 보시면은 위에 스프링을 거는 고리가 있고 밑에도 스프링을 거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고리들을 위아래로 적절하게 걸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잡고 진행하는 운동이다 보니 경직된 상태로 잡으신다든지 아니면 동작이 끝났다고 한 번에 이렇게 놔버리시면은 이런 흔들림에 의해서 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자, 이제 위쪽을 한번 볼게요. 고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이 고리에는 여러 가지 스프링을 끼울 수도 있고 그네를 달아서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서도 소개해 드릴 거지만 옆에 있는 기구처럼 손잡이가 달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리 쪽에 걸어서 쓰는 스프링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써서 당기고 밀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잠금 레버를 돌려서 당길 수 있는 슬라이더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 슬라이더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여러 가지 그네라든지 스프링을 끼워서 밀고 당기고 운동을 할 수가 있지만 밑에 있는 이 레버를 확실하게 잠궈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밀려서 부상의 위험이 있겠죠. 항상 이 레버 부분을 잘 잠궈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잠겼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퍼지라고 하는 양털 모양의 스트랩이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이곳에 다리나 아니면 팔을 걸어서 밀고 당기는 등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걸었을 때 손을 바깥으로 빼든지 안쪽으로 빼든지 아니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걸어서 다리를 바깥으로 빼든지 안쪽으로 빼든지 이렇게 제대로 걸어주지 않으시면은 갑자기 툭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걸려서 못 내려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에 폴을 꼭 끝까지 잡고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은 다리랑 팔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나무로 된 바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핸들도 있어요. 굉장히 부속품을 많이 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고리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오픈이라고 하는 부위예요. 반대로 저기 푸시스루바가 있는 곳을 타워라고 하고요. 여기 오픈이라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를 걸고 끼울 수 있는 만큼 더 다양하고 많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나무로 된 바, 롤백바라고 하고요. 롤다운바라고도 합니다. 롤백바는 이렇게 걸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천천히 뒤로 내려갈 때는 스프링이 내 몸을 잡아 당겨주면서 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끌려 올라갈 수 있고요. 동시에 이 스프링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척추를 구부렸다가 펴는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아이템이고요. 그만큼 이렇게 갑자기 놓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을 교체하실 때에도 손톱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지만, 이런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당겼을 때 장력이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놓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동작이 끝나고 나서 살포시 놓아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스프링,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다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곳에 다리를 고정할 수 있는 다리 스트랩을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암 스프링 혹은 핸드 스프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를 걸면은 풋 스프링 또는 레그 스프링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캐딜락의 설명과 주의사항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초급자별, 중급자별, 고급자별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캐딜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부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초급자별 동작이고요. 자, 먼저 초급자분들은 기구를 잡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동작을 진행할 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숨을 잘 못 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진행할 때 항상 부드럽게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고 진행해 주시는데 초점을 맞출게요. 어깨랑 목에 힘을 풀어주시고, 이 푸시스루바를 위로 쭉 밀어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쭉 딸려가는 모양이 나올 텐데요. 이때 푸시스루바를 단순히 민다고 생각하시면 목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 시계초 모양의 움직임을 그대로 정수리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쯤에서 걸리게 되고 시선은 저기 앞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복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이 푸시스루바를 쭉 그 방향 그대로 밀어주시면은 시선은 앞에, 그리고 몸은 복부 쪽에 힘을 쓰게 됩니다. 맨몸으로 운동할 때와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복부 근력이 약한 초급자분들이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목을 꺾고 복부가 들어올지 않는 단점을 이 푸시스루바가 보완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급자분들을 위한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초급자분들이 하는 동작에서 중급자분들은 조금 더 강력하게 복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다리를 모아주시고 두 다리와 상체를 같이 한번 써볼게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이 푸시스루바의 모양 그대로 쭉 따라 올라가 주시면은 복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더 쭉 밀어보시면은 가슴 같은 게 쫙 펴지게 됩니다. 내쉬어주시면 돼요. 코로 숨을 깊게 마셔주시고 내쉬면서 푹 떨어지는 게 아닌 손은 계속 밀고 있는데 아래쪽 허리, 꼬리뼈, 그 위에 요추, 흉추, 마지막 경추까지 천천히 분절을 그리며 떨어지게 해줍니다. 이때 어깨를 으쓱하지 않게 가볍게 끌어내려 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발을 미는 방향 그대로 올라가 주시다가 이쯤에서 가슴이 활짝 펴시면서 복부와 등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한 다리, 더 가능하시다면은 두 다리를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중급자분들은 몸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고급자분들 동작을 진행해 볼 건데요. 고급자분들 동작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이쪽에 스프링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 기억하실까요? 푸시스루 바를 동작이 끝났다고 확 놔버리면 이렇게 튕기거나 혹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부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스프링으로 잡아서 이제 튕기지 않게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좋고, 머리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쪽에는 걸려있지 않지만 쇠로 되거나 아니면 스트랩 재질의 안전 체인도 있습니다. 안전 체인을 걸어두시면 걸어둔 거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걸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고급자 동작 한번 진행해 볼게요. 고급자 동작은 단순히 동작이 어려운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초급자 동작 그리고 중급자 동작이 섞여서 고급자 동작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을 쉬어주시고 숨을 깊게 마시며 뱉고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스프링이 위에서 당기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오히려 더 쉬워요. 마시는 숨에 두 다리를 뻗어주시고 내쉬면서 한 손씩 더 나가서 한 손씩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자세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뒤를 쳐다보지 마시고 반대로 손을 들어서 위를 잡아주시고 그대로 숨 깊게 마셔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원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 주신 다음에 초급자 동작은 복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중급자 동작은 강화한 복부를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더 나아가서 몸통 전체를 쓸 수 있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여드린 이 고급자 동작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몸을 밸런스를 맞추는 조절력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필린이들이 가장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푸시스루바 잡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요거 잡으면 됩니다. 푸시스루바의 끝과 끝을 잡으세요. 그럼 이 나무로 된 발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푸시스루바에서 동작을 진행할 때 이렇게 무릎 꿇은 자세로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릎 꿇고 가만히 서 있으면 정면을 보게 되고요. 그대로 뒤로 기대면 당연히 시선이 위를 보게 되겠죠. 이때 푸시스루바를 밑으로 눌러보세요 라는 큐잉을 들었으면 밑으로 누른과 동시에 그 방향 그대로 시선이 따라가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면일 때는 정면, 상체가 뒤로 누웠을 때는 그에 맞게 시선이 위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세요 라는 큐잉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밑으로 시선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뒤로 누웠을 때 고개가 꺾여버리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렸을 때 계속 정면을 보다 보니 목이 꺾이면서 바가 안 내려가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푸시스루바 견고하게 잡으시고 뒤로 누울 때는 위에, 그리고 밑으로 내릴 때는 시선을 밑으로 자연스럽게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와 같이 필라테스 대표기구 4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용이었습니다.